야, 무슨 진학학원 장점 찾기에 사회학적 접근도 아니고 이마트가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다? 오케이. 조선시대도 그 배산 임수가 있듯이. 그러면 뭐 현대시대에는 이마트 임수가 있는 거야? 뭐야 그게? 자 볼게요. 야 요즘에 뭐 숲세권 이러더니 무슨 이마트 이세권이야 이세권. 자 봅니다. 이제 세 문제 쪼르르 풀어볼게요. 84번부터 좀 시작해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기하 문제를 푸는데 그림을 안 그리는 새끼들이 있으면 이해가 되려나? 그림을 앵간하면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보시는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두 개의 타원이 있는데 F라는 초점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PQ에서 만난다?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 이런 타원 하나 하고 이런 타원 하나 만들어 놓고 초점 하나를 공유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 F 뭐라 놓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초점이에요? 이게 F1, 이게 F2, 그리고 가운데가 뭐예요? 이게 F래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PQ에서 만난다. 이게 P고 이게 Q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이런 건데 PF1 이 친구랑 PF2 이거 뭐야? 요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QF1 요거랑 QF2 이 친구에 뭘 구해달라고 돼 있어요? 차를 구해달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질문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뭐 K1으로 놓읍시다. 이걸 K2로 놓고 얘를 그러면 K로 놔볼게요. 그래 놓고 얘를 L로 놓고 얘를 L1으로 놓고 이걸 L2로 놔보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K1 더하기 K가 얼마가 되셔야 돼요? 2A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친구 장축의 길이가 얼마니까 16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K 더하기 K2는 뭐가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24가 되겠죠. 그럼 뭘 느껴졌으면 좋겠냐면 그러면 PF1에서 PF2를 빼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공통으로 있는 뭐가 사라지면서 K가 사라지면서 K1 빼기 K2 나오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동일한 개념으로 L1 더하기 L도 뭐가 되는 거고 16이 되는 거고 L 더하기 L2도 뭐가 되는 거니까 24가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빼신 다음에 마찬가지 L1 빼기 L2가 되시면서 마이너스 8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다 뭘 씌운다고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운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8 더하기 8이 돼서 값은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당연히 어렵죠. 이게 쉬운 거면은 솔직히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 시험도 저 정도는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 물론 학교마다 스타일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 학교는 이 정도 문제를 한 두세 번 정도 풀고 성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일고는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두세 번 정도 풀고 얘네는 시험 직전에 한 2주 정도 전 정도쯤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제를 정해서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수능 특강 문제에서 한 40%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교과서 변형 문제로 한 6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능 특강 문제를 다 맞춰주시고 변형으로 나오는 거 한 80% 정도만 맞추면 그냥 여유롭게 한 80점대가 나와서 A를 쉽게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성일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일고는 A 맞는 게 굉장히 쉽고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교들도 우리 그 유승우 씨가 A를 맞을 정도로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샌 한 두 바퀴 돌리고
교과서 두 바퀴 돌리면 충분히 A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승우 얘기했는데 왜 웃어? 유승우 무시하냐? 일로 알았지. 아무튼 승우도 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교과서 두 번 돌리고 쌤 두 번 돌렸는데 A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즘에 그 입시 과정에서 뭐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해서 거기서 A가 쭈루루 깔려 있느냐 이걸로도 뽑는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A, B, C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A를 맞고, 그리고 이것도 상장이 나오거든요. 등수가 나와요. 그래서 등수별로 이게 상장이 나오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입시할 때 이제 그런 등수가 나오는 그런 건 이제 상장이 기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면 생기부에도 한 글자라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엔간하면 좀 좋은 점수 받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좋은 점수 남들은 잘 안 챙기니까 우리가 열심히 챙겨서 좋은 점수 받으면 상장도 받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죠?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만 해도 A는 그냥 나오고 이제 조금만 더 한다면 10등 안에 들어가서 1등급뿐만 아니고 상장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84번이었고요. 그 다음 보죠. 86번입니다. 86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타원이고 하나는 원이거든요. 이때 F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의 타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의 타원이 하나 그려졌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중심으로 갖는 원이 하나 그려진대요. 그럼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친구처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졌어요.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진다면 여기에 P를 기준으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타원과 원이 점 P에서 만나고 P에서의 원의 접선이 F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점 P에서의 접선을 한번 싹 그어볼 텐데 이렇게 지나면 얘가 바로 뭘 지난다고요? 초점을 지난다고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반지름이 된다는 건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인 거고, 그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C죠.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장축의 길이가 얼마였기 때문에 8짜리인 타원이었기 때문에 얼마?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1이라는 타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4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인 이런 관계를 갖는 식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이 이 친구를 K로 놓고 이 친구를 L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R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K 더하기 뭐가? R이라는 친구가 얼마구나? 8이 되는 거구나. 장축 길이가 얼마였기 때문에 8이었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괜찮을까요? 네. 어? 2A니까 거기 장축의 길이가 8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괜찮아요? 그게 다예요. 그럼 이 상태인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힌트들은 뭐가 있을 거냐? 당연히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직각이라는 걸 써야죠. 이게 직각이라는 걸 왜 써야 돼요? 원에 접하는 접선이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C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K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 뭐의 제곱이? R의 제곱이 2C의 제곱인 거죠.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뭐만 구해주시면 C의 값만 어떻게든 구해주시면 K하고 R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문자 2개고 식이 2개 나와야지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죠? 그럼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기 환경이 있을까요? C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요런 센스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센스냐? 봐봐. 이거 뭐라고요? C.
이거 뭐라고요? C. 이거 뭐라고요? 그럼 뭐가 보여야 돼요? 피타고라스인데 그 중에서 뭐? 이게 보여야죠. 60도인 각이라는 게 보였어야 돼요. 1대 2대 그럼 루트 뭐가? 루트 3C가 저 K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전부 다 뭐로 바꿔주면 루트 3C라고 바꿔주신다면 R하고 C의 관계는 나올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루트 3C에다가 뭘 더하시면 C를 더하시면 얼마나 나온다? 8이 나온다. 그치? 그럼 C가 뭐구나? 루트 3 플러스 1분의 유리화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뭔데요? C. C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끝. 끝인데? 얘가 답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뭘 활용하는 겁니까? 아, 타원과 원이 만났을 때 이런 무슨 삼각형? 아, 접하는 거구나. 접하는 지음인 거면 당연히 직각이라는 게 보였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1대 2라는 것만 보였으면 특수각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럼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몇 번? 90번 갑니다. 90번에서 마찬가지로 하셔야 될 것은 이 친구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자, 9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y의 제곱이 1인 이런 타원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y축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을 뭐라 놓으신다면 a, b로 놓으신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뭐예요? 2a 곱하기 2b가 되겠죠. 대칭이니까. 근데 어디서 하라고요? 잘 들어. 여기 집어넣으신다면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뭘 물어봤어? 최대값. 떠오르는 건? 산수기하 평균. 그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얼마? 3 곱하기 4분의 얼마? A, B 되시는 거고 약분이 될 거니까 이게 2가 되신다면 6이 될 거니까 얘가 1인 거죠? 따라서 A, B는 뭐보다? 6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4AB를 구하는 거니까 AB의 시대값이 얼마라서? 6이라서 그죠? 4AB의 시대값은 2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인 거죠. 그래서 84번, 86번 같은 게 독특한 문제인 거고 이 친구는 산술기하 평균을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양수인 두 개의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뭐와 같다? 루트의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인 거고 이 친구는 주로 언제 활용이 된다? 역수관계의 합일 때 이런 느낌으로 주로 활용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과 같이 a, b를 남겨놓고 풀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의 덧셈이구나. 그런데 곱셈을 물어봤어. 덧셈을 물어봤는데 곱셈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진행하시면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조금 더 풀어봅시다. 거기 몇 번이에요? 9, 3, 9, 6하고 쌍곡수를 해야 되는데 스프레 끝내기로 했는데 자 빨리 해볼게요. 9, 3, 9, 4 9, 3, 9, 4 정리 좀 해주고요.
또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자취의 방정식. 잘 생각해 주시고요. (9396인가) 미안해. 94가 아니네. 9396.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순서는 똑같으니까 잘 고민해 주시고. 다리 긴 척해 왜 갑자기? 물질에 걸렸어. 야 동규 갑자기 다리 긴 척해. 의자가 안 닿으면 오. 아니 여기 있는 의자가. 오. 긴다리 동규. 롱동. 롱동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살짝 게이를 같다. 게이르. 멍멍이? 동규? 뭐야 이 새끼들. 자 어려운 거는 당연하다고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처음부터 잘하는 인간이 있으면 진짜 뭘 하고 다니냐,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쭉 하고 개념을 딱 잡아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고 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오늘 쌍곡선 얘기 좀 나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딱 정박이 끝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렇게 축축축 치고 나가야지.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어디까지 한 거냐면 니네 그 쌍곡선까지 나가면요 니네 3월달 내내 나가는 내용까지 다 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쌍곡선 내용은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접선에 대한 이야기 한 타임 정도 또는 두 타임 정도 안에 끝내면 이제 2월 초중순이 될 텐데, 이제 중순 정도 되면은 벡터에 대한 이야기가 축축 치고 들어가면서 3학년 또는 왜 보세요? 그 고2의 1학기 진도는 거의 끝나게 될 거예요. 고2의 1학기 진도. 그리고 고3은
아무래도 중간고사 진도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중순 되면은 아마 고3의 기말고사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고2는 기말고사 내용을 완전히 넘어서는 내용까지 갖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끝을 내고 3월 중순에서 3월 말쯤에 끝을 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초에 교과서 테스트, 4월 둘째 주에 학교별 부교재 점검, 여기서 다 풀고 저한테 확인 받고 테스트까지, 그리고 반복 이렇게 2번 딱 해주면 이제 별일 없으면 제 경험상으로는 한 80점에서 90점,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맞고요. 별일 없으면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답을 꼬박꼬박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해서 상장 받을 수 있는 것만 하면 우리한테 만족이야. 그죠? A는 당연한 거고, A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상장 받을 정도까지는 하려면 여기 센 정도는 몇 번 정도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확실하게 답지 안 보고 해설지 안 보고 이해할 수 정도까지 푸셔야지 얘기가 된다고요. 얘기가 됐죠? 그리고 센 애는 없는데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들 있죠? 그거는 제가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3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4월달 들어가면 아무래도 4월 첫째 주 정도부터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수신여고 한 학기에 끝나는 학교들 있죠? 그 학교들은 이제 추가적인 수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니네는 뒤에 내용 더 나갈 거니까. 그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마 수신여고는 중간고사 보는지 안 보는지 바로 학교 등교하자마자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작년에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성남여고도 작년에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봤기 때문에 등교하자마자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안 본다 하면 너네는 4월달에는 기한은 홀딩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응. 중간고사 보는지 안 보는지. 작년에는 안 봤거든요. 기말고사만 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봅시다. 몇 번 보시면 됩니까? 93번이랑 96번이죠. 93번 보자. 93번인데 그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타원이랑 포물선이랑. 그래서 보시면요, 93번인데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지금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점에서 P에서 X축에 내린 수소의 말이 H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해를 좀 잘 해보자. 원을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뭐 한대요?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수소의 말 떨고 가지고 중점을 우리가 뭐 할 거네요? 이렇게 놓겠대요. 그럼 느낌이 빡 와야죠. 이럴 거예요. 누가 봐도 뭐예요? 럭비공? 그쵸. 타원이죠. 타원 맞아요. 럭비공도 맞고.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얘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4지만 여기는 얼마예요? 2겠죠. 여기 중점이니까. 그럼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끝내도 되긴 하는데, 우리 풀었던 정석적인 방법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뭐로 놓겠다?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놓을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이 친구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 16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된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 이 P점의 좌표. P점의 좌표를 뭐로 놓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요. 괜찮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된다고요? pH. 얘가 지금 P고 이게 H인데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Q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끝나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건 Y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Y는 바뀌고 X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여기 Y에만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면 얘랑 뭐 얘의 중점이구나. 즉 X는 X 프라임과 같을 거고, 그죠? Y만 뭐 2분의 Y 프라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관계식은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 16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관계식은 xy에 대한 관계식인 거니까 넣어서 어떻게 x 제곱 더하기 이건 얼마로 2y의 제곱이 16이다 라고 쓰시면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고, 양쪽을 16으로 나누시면 1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분의 y 제곱이 1이 된다라는 이런 타원이 나오는데 얘랑 똑같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시퀀스는 얘가 왔기 때문에, 그죠? 표현되어 있는 이 점을 프라임에 관련된 식으로 쓰고, 우리가 표현하는 점 모르나서 x, y로 나서 두 개의 관계를 쓴 다음에 주어져 있는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을 집어넣어서 뭐 확인하면 된다? x, y에 대한 식만 확인하면 얘기가 끝난다. 이게 그냥 기본 시퀀스라고요. 이게 포물선에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에서 했던 개념이 타원에서도 나오지만 쌍곡선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라스트 96번. 이거 아니 라스트는 아니지. 아니 쌍수 좀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끝나. 자 96번입니다. 우리 하셔야 될 거 한숨을 막 쉬시는 그런 나쁜 새끼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요런 동물이 있어요. 한심한 놈? 야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보고 한심한 놈이라고? 아니야, 아이 신난다 했는데. 아이 심한다 그래요. 한심한 놈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 해볼게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뭐예요? 2요. 그러면 느낌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2가 뭐라는 거예요? 2m 떨어진. 요 지점에 여기다 뭘 달 거래요? 여기다가 조명을 달 거래요. 그러면 조명의 높이를 구하라는 거죠? 네. 갑자기 왜 웃어? 여기 차려. 여기서 그럼 얘는 얼마고?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뭐? 5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 네. 그럼 얘는 그냥 x의 인호 좀 끝나는데? 네. 그게 y예요. 그럼 인호 좀 얼마예요? 2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 얼마야?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 얼마? 아이고 진짜 4분의 1 제곱 더하기 5의 제곱분의 y 제곱이 얼마? 1 되는 거고 넘깁니다. 그럼 5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얼마가 되시는 거고 4분의 3이 되는 거고 y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라서 4분의 3의 5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곱하기 5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시겠어요?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 루트 3이 바로 뭐가 되시면서 조명의 높이가 되시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쌍곡선 갑니다. 쌍곡선 A 스텝으로 갑니다. 빨리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자, 쌍곡선은요, 잘 보세요. 항상 뭐랑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냐면 타원이랑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잘 보세요.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1이 되는 친구가 쌍곡선이거든요. 그럼 뭐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비교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뭐냐? 잘 들으세요. 이 친구는 x축으로 발달된 쌍곡선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a가 b보다 커야지 x축으로 발달된 쌍곡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쌍곡선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떤 개념만 있냐? 여기가 플러스 1이면 x축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먹으면 마이너스 1이면 이 친구는 어느 축으로? y축으로 발달되어 있는 쌍곡선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개념이었으면 타원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 뿐인 거죠? b가 a보다 크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차이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자 타원의 정의가 뭐였죠? pf 더하기 pf의 프라임의 값이 얼마? 2a가 되는 게
타원의 정의였죠? 그러면 쌍곡선의 정의는 뭐냐? PF 프라임 빼기 PF의 값의 절대값이 2A가 되는 게 쌍곡선의 정의예요. 뭐 물론 이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 심지어 야 이거 초점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가 되는 거였어요? 초점이 제곱이었죠? 예. 근데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좋다. 괜찮겠어요? 다만 그래프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용어만 조금 달라요. 그거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X축으로 발달되어 있는 쌍곡선을 먼저 그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X축으로 정리되어 있는 뭘 그리든지 쌍곡선을 그리든지 Y축으로 발달되어 있는 쌍곡선을 그리든지 결론적으로는 그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쌍곡선은요 곡선인데 타원이랑 포물선이랑은 다르게 떨어져 있어요. 조금 이런 느낌이에요. 쌍곡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잘 보세요. 여기 A, B가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점근선이 하나 깔리는데요. 어떤 점근선이 깔리냐면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점근선이 깔려요. 오케이? 그래 놓고 기억하셔야 될 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만큼 여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b가 되겠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포물선은 점근선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점근선이니까 달라붙을 정도로 붙여주시고 여기 A라는 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는 선이 바로 쌍곡선입니다. 그럼 이쪽에다 뭘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1 찍어주시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게 만들어주시면 얘가 바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쌍곡선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깔리느냐? 초점이 이런 느낌으로 깔리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쌍곡선의 정의는 뭐다? 쌍곡선의 정의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얘가 P야. 그러면 PF 마이너스 PF의 프라임의 무슨 값이? 절대값이 얼마와 같다? 2A와 같다. 이때 이 친구 2A라는 친구는 주축의 길이라고 부르고요. 주축이라는 게 뭐냐? X축으로 발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이 친구를 우리가 주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축의 꼭지점이겠죠. 괜찮을까요? 예. 그럼 여기도 뭐가 되시겠어요? 주축의 꼭지점이 되시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0이라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용어들이 정의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요거 말고 2A 말고 2B도 좀 보자. 2B. 그럼 이건 뭐겠니? B가 주축. 그렇지. B가 주축인 거. 근데 B는 어느 쪽에 달려있는 거야? Y쪽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말하는 거야. 똑같이 PF에서 PF 프라임 뺐더니 뭐가 되시면 2B가 되신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쌍곡선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 어느 축으로 발달되어 있는? Y축으로 발달되어 있는 이런 쌍곡선이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하고 B가 되시는 거고 여기가 C고 여기가 마이너스 C인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쌍곡선을 구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 어차피 그 두 개 뭐하면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초점 X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쌍곡선을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라는 주축에 꼭지점을 찍은 다음에 B만큼 올려서 이렇게 점근선 그려주시고 요 점을 반드시 지나도록 그리고 점근선이니까 점점점 붙어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스치듯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려주시면 쌍곡선을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리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뭐만 추가되시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시면 마찬가지 얘만 뭘로 바뀌어요? x-m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면 얘만 뭘로? y-m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한 개념인데 타원이나 포물선에 비해서 쌍곡선이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런 거냐면 요런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뭐 추가적인 건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길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쌍곡선까지 다 배웠으니까 타원과 원과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다 짬뽕해가지고 문제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쌍곡선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우리 기본 문제만 풀고 갈게요. 몇 번 푸실 거냐면 지금 시간이 다 됐네 근데 숙제로 하자. 숙제로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거기 11쪽만 숙제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뭐 해야 되니까 타원 유형도 해야 되는 거니까 타원 유형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10번. 아, 10번. 그 타원이 어디부터? 12번. 10번부터인가요? 네.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니까 이것도 적지 않으니까 그죠? 차라리 그냥 이걸 과제로 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겠죠? 몇 번이요? 타원의 활용까지 14번까지. 14번까지 그리고 뭐? 타원. 그 타원 쌍곡선 기본편 11페이지 11초. 괜찮죠? 네. 요것만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 할 거예요? 해올 거예요? 해볼게요. 해올게요. 배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늦게 끝냈으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집에 가는 걸로 하자. 제가 잘못한 거니까. 오케이. 네. 고생했습니다. 집에 갑시다. 지금 외울 거? 숙제 안 해서? 네. 네, 이거. 네. 나주세요. 찍어도 되겠죠? 써주세요. 엄마 거 빨리 쓰라고. 짠. 뭐라고 써? 빨리 써 그냥. 잊어버릴 거예요. 엄마 뭐라고? 어? 저 수업 있어요. 뭐가 똑같다고 해요 그냥. 자, 여기 남지시간 몇 분들이랑 오늘은 다 전부 다 스터디로 이동해주세요. 저 눌러주고.